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 국가원로에 서신 145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동물의 왕국에서다. 떠돌이 수사자 몇 마리가 라이언 킹의 영역을 어슬렁거렸다. 젊은 수컷들은 힘이 넘쳐 보였고 영역을 지키던 라이언 킹은 햇수로 2년을 왕으로 재임하며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식욕과 성욕 그리고 지배욕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나이든 왕은 편을 짜고 달겨든 젊은 사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났다. 킹은 부상한 몸으로 사파리를 외톨이로 헤매다가 죽었다. 평균 수명 12년째였다. 대신 그와 사랑을 나누며 생애를 동고동락하였던 암사자들은 킹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새끼들까지 죽임을 당하자 새로운 젊은 왕에게 발장의 표시로 등을 내밀고 있었다. 고릴라의 경우는 좀 달랐다. 몇 마리의 수컷들이 수십 마리의 왕국을 넘보는데까지는 같았다. 싸움도 치열했다. 한바탕 밀고 당기는 전투에서 1차전은 방랑자들이 무리를 지키겠다는 지배자의 굳건한 의지 앞에 패색이 짙자 도망치는 걸로 끝났다. 수컷들은 다시 2차전을 준비하고 킹 고릴라에게 다가왔다. 이때 함께 있던 5마리의 암컷들이 우르르 왕의 편을 들어 뜨내기들을 물어뜯는데 가담했다. 승부는 결정되었다. 침팬지과인 고릴라가 고양이과 사자보다 무리 보호를 위한 결속력의 단면이라고 나레이터는 설명했다. 암사자들은 침식자들을 멀뚱멀뚱 남의 일처럼 방관하여 자기 새끼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반면 고릴라 암컷들은 여태까지 함께 동고동락해온 수컷을 도와 굳게 뭉쳐서 귀순 왕국을 지켜낸 것이다. 자기 안주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속한 집안을 보호하는 전략적 시스템이라는 해설도 곁들여졌다. 체제 보호를 위한 내부전의 경우 혼자 똑똑한 사자와 조직을 아는 고릴라의 차이점이었다. 임진왜란시 선조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조선의 무리들을 버리고 어주로 갔다. 명나라가 와주고 도요토미가 죽은 탓도 있었지만 이순신을 비롯한 곳곳에서 일어난 민초들의 공이 컸다. 피신했던 선조는 농공행상에서 원균과 이순신 권유를 동급으로 평가하고 1등 공신은 어주로 가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본인이라고 했다. 이주실록에 나온 내용이다. 임진왜란 직전 송강 정철을 앞세워 1000여 명의 정적을 척살한 바 있는 조선에 길들여진 신하들은 관군을 진두지휘한 전투사령관 경험은 물론 명나라의 치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광해를 넘어뜨리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후금의 세력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인조의 조선은 신라의 후예를 자처한 누르하치를 주자의 성리학도 모르는 오랑캐로 무시한 대가로 그의 8번째 아들에게 삼전도의 치욕을 당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여 년 만이다. 신흥 강국이 명을 멸망하기 위해 후한 덩어리가 될지도 모를 조선을 잡은 것이다. 시라손이나 호랑이, 표범 같은 일부 상위 포식자들이 개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개미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단위를 이루며 생활한다. 집단이 생존을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중간쯤의 포식군에 속했던 호모 사피엔스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무리 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결속력은 충성심과 함께 전투의 근간을 이룬다. 그래서 국군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대는 단결이나 충성을 부대 구호로 즐겨 사용한다. 눈싸움을 할 때도 맨 처음 주먹처럼 단단하게 잘 다져진 옹골찬 씨눈이 있어야 눈이 잘 뭉쳐진다. 눈덩이에 지푸라기나 연탄재 같은 흙이 섞이게 되면 푸석거려 안 된다. 결속력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 혼자 잘난 사자와 시스템적 고릴라의 판박이다. 진보 좌파는 강하다.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
기름진 보수 우파는 하찮은 기득권 세력에 불과했다. 실제로 그들은 눈덩이 몇 개만 던졌는데 이쪽은 다 맞고 나가 떨어졌다. 그들은 강한 것만 아니라 지혜도 만만찮았다. 시진핑을 끌고 들이는 중국몽을 조성했다. 오죽했으면 그 와중에 박근혜까지 미국의 이마사를 찌푸리게 하며 전승절에 참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낌새를 알아채고 전선을 새로 구축했다. 개성공단 철수, 국정교과서 채택, 통진단 해산, 정교조 불법 판결 등이 그 다 노획물이다. 조중동은 박근혜가 독식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관시도 저들과는 김무성, 육성민들 못지않게 역사가 깊었다. 그들은 뒷전에서 온갖 무리들과 패거리를 이루어 폭탄주에 굴레까지 나누며 마셨다. 탄핵에 앞장선 조선일보 김대중은 박지원과 호형호재한다. 송영 논설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지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우병우 찍기에 나섰다. 그리고 본격적인 마녀 사냥에 돌입한 진보 좌파와 합류했다. 그들 조중동은 광화문 촛불 집회 인원을 50만, 100만, 200만까지 부풀려 집회 참여를 정의 구현의 양식으로 인식시켰다. 그들은 삶의 경험과 지혜로 위험을 감지하고 매주 토요일 3년을 거리에 나서 기네스북에 오른 태극기 집회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 꼴통, 틀딱, 극우파라는 프레임을 씌워 좌파들의 바로에 힘을 실어주었다. 권력은 나눠 먹지 않는다는 좌파의 독식 유전자를 인식한 것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다. 가만히 있으면 월남쪽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늦게나마 멱살잡이를 해보고 있다. 범우포라는 근거지에 서식하고 있던 몇몇 귀족 보수들도 그 DNA로 밥 먹고 살았기에 시류인식에 능하다. 초갑자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 박원순의 아들을 병력 비리에서 구출해 주었고 5.18을 민주화로 성역화시키는데도 그의 공은 컸다. 4.15 부정선거도 그의 눈에는 공정하고 돈까지 많다. 훗날 두고두고 부관 잠식감으로 회자될 것이다. 정규제는 이제 그 굴레계의 탐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를 깎아내리는 인터뷰로 주가를 한층 올려놓은 다음 방송국까지 차리고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더니 4.15 부정선거는 목을 걸고 부정했다. 그것도 부산시장 자리가 비니까 잠깐 실수였다며 자유한국 20일에 창당을 안 할 테니 공천을 달라고 한다. 카이스트를 얼굴에 쓴 이병태는 경제에만 해박한 게 아니라 학자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도 1등감이다. 김진이나 황장수 같은 몇 마리의 중견급 암사자들도 은필칭 신원서판으로 스스로를 당대의 인물로 평가하면서 5.18과 4.15를 저지른 수사자의 포효에 합류한다. 상당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황장수 경우 만에 하나라도 그가 서포 15조를 앞세워 정권을 잡는다면 그는 단연코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도 몽갈이지만 박근혜도 웃기고 그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계도 대상이다. 그 앞에서 4.15 부정을 말하면 이 대명천지에 무슨 말이냐며 미친놈 취급한다. 이들은 사자왕국을 급습한 몇 마리의 외부 침입자들에게 라이언 킹이 쫓겨나도 수수방관하였고 음부를 내밀었으며 이제서야 고기를 나눠주지 않는다는 좌파 수컷들의 속성을 알고서 우르릉 달겨들어도 이겨내지 못할 판에 고양이 몸짓으로 갸르릉대며 눈치를 살핀다. 미국의 시드니 파웰은 연방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다. 뉴욕시장을 지낸 줄리아니 변호사도 팔을 걷고 나선 트럼프 진영 부정선거 소송의 단장격이다. 그는 도미니언 선거 개표기를 제작하고 선거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반 트럼프 조직의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했다며 그 실상을 폭로했다. 시드니는 그 개표기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도왔고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도 탈취하였으며 근본 미국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명백한 증거 없이는 나서지 않는다며 천인 공로할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세계의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 했다. 1934년 유럽에서 태동된 일단의 조직은 세계화를 꿈꾸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그 기념으로 $1 지폐 뒷면 13층 높이의 상층 삼각형에 눈이 그려진 피라미드와 함께 우리의 신세계 질서는 성공한다는 미국인도 모르는 히브리어 문구를 적어놓은 돈을 찍어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초상화가 전면에 있는 그 $1짜리 지폐로 150년 이상 사용되었고 지금도 쓸 수 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서 유래한 딥스테이트는 역사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깊숙이 개입하였고 그것을 알게 된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돈만 하는 장사치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공화당의 암컷 고릴라들을 진두지휘하며 외부 세력과 결탁한 민주당의 수컷들과 싸우고 있다. 딥스테이트는 먼저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을 포식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몰아세웠다. 트럼프가 뉴욕 매체의 복수만을 믿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 부정선거로 오바마와 클린턴 부부, 중국인 부인을 둔 페이스북의 록펠러 손자 주커버그,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 미국 점령을 시도한 수컷 고릴라들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묘하게도 코리안의 공통점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다. 물건값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들은 당황한다. 주둔비 인상에 장사처의 천박함이 작용했다고 이들은 트럼프를 물고 늘어진다. 김정은까지 절친이라니 밉다는 정서는 우파에게도 퍼질만하다. 힐러리와 오바마 등 죽의 장막까지 깊숙이 들이운 바이든의 실체는 몰랐으니 그럴만도 하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자고 다짐했는지 조중동은 원문 해석조차 제대로 시도해보지 않은 채로 오염된 뉴스를 퍼다 나르고 그를 바탕으로 트럼프를 향해 날을 세운다. 알링턴 묘지에 트럼프가 참배 시 퍼스트 레이디가 의정군인과 뒤에서 팔짱을 끼고 나타났다며 이혼설을 뒷받침하는 고의적 외신 기사를 때가 왔다는 듯 바람난 여인으로 사진까지 실었다. 미국은 국가원수 참배 시 부인은 뒤에서 의정군인의 팔에 의지하여 에스코트를 받는다. 멜라니아는 그렇게 했고 뒤따르는 펜시 부통령 부부도 똑같이 했다. 또 미국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선거 소송은 트럼프의 최후의 발악이며 각국의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펼친 바이든의 굳히기를 당연시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주류 매체인 CNN 등 반트럼프 언론 정부가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발표한 것을 한국의 언론들도 여과 없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 수사자들은 5.18 대선으로 라이언 킹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4.15 부정선거로 발정난 암사자들까지 마사지하여 사법부 접수에 이은 국회 정악으로 유례없는 굳건한 사자왕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그나마 건댕건댕 만추의 마지막 잎새만이 외롭게 흔들거릴 뿐이다. 그림자 대통령이 침묵하는 나라에서 추미애는 실세 대통령이다. 그러기에 위법,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그의 모든 언행은 무소불이다. 총리도 당대표도 큰소리는커녕 말을 조심하며 머리를 조아린다. 외롭게 흔들리는 잎새의 낙하가 목전이다. 거기에 맞서야 할 눈덩이는 불순물로 가득 채워져 적에게 타격을 입히기엔 역부족이다. 이대로 대충 싸우다간 저들의 왕국에 오히려
면역력을 키워줄 뿐이다. 연탄재도 빼내고 지푸라기가 없는 조약대로를 감싼 옹골찬 눈덩이를 만들어 저들의 눈탱이에 쳐 던져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야 이긴다. 2020년 11월 21일 그래 눈덩이를 다시 만들자. 이호군 방송.